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USAPL 서머 클래식 마이너스 56kg 체급 1위와 여자부 MVP 3위를 한 김태현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올 때 나는 일코를 할 것이다. 절대 들키지 않겠다.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 정도만 다들 알고 있고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건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회사에 많은 분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즐기자. 근데 진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개근질닷컴에서는 보디빌딩 하는 선수분들을 위주로 다루고 저는 리프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들의 운동을 제가 뭐 평가하거나 내가 더 낫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리프팅은 어쨌든 협응해서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인데 보디빌딩도 되게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손가락 뭐 위치나 힘 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달라지고 그런 선수들의 노하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파워리프팅 한다라고 하면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사복 입고 있으면 리프팅 하는지 모르거든요. 약간 반전 매력 같은 느낌으로 사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좀 커지고 어느 정도 근육형 몸매가 되는데 그러면 그 운동복과 사복의 경계가 운동복을 입으면 멋있는데 사복을 입으면 허벅지가 안 맞는다거나 너무 낑긴다거나 운동도 좋지만 어쨌든 저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도 제가 만족하는 몸매로 살고 운동할 때도 너무 크지 않으면서 탄탄한 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공식 기록은 297.5 다음 대회가 4월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330을 무조건 맞추겠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서 목표했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사실 무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되는데.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풀었고요. 저는 고관절 쪽이 많이 뻣뻣하고 안 좋아서 고관절이랑 다리 쪽 많이 풀어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큰 종목으로는 3대 운동 변형으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데드리프트는 펌프 데드리프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터치앤고로 진행했고요. 스쿼트는 303 템포 스쿼트로 진행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하단에서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띄울 때 하단에서의 감각을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하단에서 띄울 때 관절의 감각이라든지 타이밍을 조금 익히기 위해서 슬로우 템포로 진행을 했고요. 본 세트는 다시 컴프 데드리프트로 돌아와서 워밍업 때 느꼈던 것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본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컴프 데드리프트, 쉽게 말하면 이제 컴피티션 데드리프트, 대회 룰에 맞는 정석의 데드리프트를 이야기합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3대 운동의 변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데드를 얘기할 땐 컴프 데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스모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자세예요. 사실 컨벤도 보조를 많이 해주긴 하거든요. 제가 스모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스모 하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고 중량도 잘 오르고 있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스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컨벤셔널은 다리를 좀 좁히는 좁은 스탠스이고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일본의 이제 스모처럼 다리를 좀 넓게 벌려서 진행하는 데드리프트예요. 컨벤셔널은 하주 같은 전면 근육이 많이 쓰이고 스모 데드는 후면 근육이 많이 쓰여요. 엉덩이나 뭐 햄스트링 같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단순하게 뽑기는 쉬운데 잘 뽑기가 어렵고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컨벤보다 무거운 중량을 뽑기는 쉬운데 좋은 자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세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다리를 벌려서 뽑는 거기 때문에 지지면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허리에도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이제 원RM에 가까워졌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 허리를 다치기 조금 더 쉬운 게 컨벤이고 제 경우에 자세가 조금 흐트러져도 코어가 단단하게 잡혀서 덜 다치는 건 스모였거든요. 제가 했을 때 잘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스모 데드리프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힘을 쓰기 가장 좋은 엉덩이 높이가 있거든요. 저는 후면보다 전면 힘이 좋은 편이라서 스탠스를 조금 좁히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바벨 파워링보다 조금 좁게 다리를 놓고 손도 최대한 좁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깨 너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회 때는 스트랩 같은 장비를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회에 맞춰서 웬만하면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스트랩 없이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립.
두 번째는 이제 탑만데요. 그립은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훅 그립이 있고 얼터네이트 그립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에서 보통 오버그립, 언더그립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로 바벨을 잡게 되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훅 그립과 얼터네이트 그립을 사용하는데, 훅 그립은 엄지로 바벨을 잡고 말아 쥐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흘러내리지 않겠죠? 근데 엄지가 굉장히 아프다는, 이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단단하고 많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 못하는 그립인데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얼터네이트 그립은 쉽게 말해서 교차 그립이에요. 원래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다거나 이렇게 잡는다거나, 교차해서 잡아주면 이게 흘러내리는 걸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얼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터네이트 그립의 단점은 이두 파열이 올 수 있다는 점과 몸에 불균형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 저는 훅 그립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훅 그립을 해도 무게가 올라가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한막가루를 사용합니다. 마찰력을 올려줘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대회에서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컨디션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하는 분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거울을 쳐다보느라 하단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데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리가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바닥을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거울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요. 척추 라인을 따라서 목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컴프 벤치프레스의 보조로 선택을 한 건데요. 대회에서는 퍼즈 앤 고고, 오늘 한 건 터치 앤 고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힘들기 때문에 무게를 조금 더 칠 수가 있어요. 횟수도 조금 더 가져가기 수월해서 컴프 벤치프레스와 가장 유사한 동작으로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터치앤고 벤치프레스를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 너비를 대회에 규정하는 최대로 잡아요. 넓게 잡을수록 팔이 조금 더 짧아지잖아요. 대회에서 규정하는 81cm 꽉 채워서 잡고 있고요. 보통은 파워링에서 파워링까지의 거리입니다. 어쨌든 파워리프팅의 최종 목표는 무겁게 딱 한 번 드는 거예요. 무겁게 들기 위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벤치프레스는 내려와서 하단에서 올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가동 범위가 좁을수록 이득이에요. 그래서 아치를 세울수록 바벨과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가동 범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올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뒤로는 어깨를 강하게 박아 넣어서 안정적이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때문에 아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흉추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허리에 이제 부담이 가지 않고요. 흉추에 공기를 가득 넣고 들어 올려서 아치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디빌딩 벤치랑 다른 거는 그립 너비, 이 너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최대 82cm, 그리고 리프팅을 할 때 하단에서 프레스 신호가 나올 때까지 정지를 해야 되고, 엉덩이가 뜨면 안 되고요. 발 같은 경우는 발꿈치가 뜨면 안 된다, 또는 발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실패했을 때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게 벤치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장 구석에서 바벨이 목으로 떨어지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볼륨부터 차곡차곡 쌓고 원RM을 재고 싶다 하면 꼭 보조자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3대 운동 중에서 중량은 가장 적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쿼트를 세 구간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하강, 하단, 상승 이렇게 있어요. 303 스쿼트는 하강을 3초, 하단 찍고 상승을 3초간 하는 거예요. 구간을 나눠서 템포를 거는 이유는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힘을 못 받고 퉁 치고 올라오는 스쿼트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단에서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쏠린다거나, 사람마다 이제 약점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약점인 구간에 템포를 걸어주는 거예요. 템포를 걸고 천천히 스쿼트를 하게 되면 내가 원래 하던 스쿼트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잖아요. 내가 느끼는 부하는 높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에서 부하를 느끼며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티킹 포인트라고 운동을 할 때 힘을 주다가 딱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내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구간을 스티킹 포인트라고 하는데, 템포 스쿼트를 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에서 스티킹 포인트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컴프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점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스쿼트에도 바벨을 견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하이바 스쿼트가 있고 로우바 스쿼트가 있어요. 하이바 스쿼트는 전면을 조금 더 많이 쓰고요. 로우바는 후면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어떤 방법이 조금 더 낫다 이런 건 없고 사람마다 이제 체형이 다 다르고 힘을 잘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체형에 맞게 나에게 조금 더 맞는 견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스쿼트 규정은 사실 조금 단순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단 구간에서 고관절의 높이가 무릎 높이보다 아래. 하프 스쿼트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앉아줘야 되고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맞닿으면 안 되고요. 올라와서 심판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렉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깊이. 스쿼트도 이제 무리해서 무게를 싣고 하다 보면 무게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쏠린다거나 뒤로 쏠린다거나 휘청휘청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상체 각도 죽고 코어가 무너지기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코어가 무너지면 다칠 수 있겠죠. 절대 무리하지 말고 고중량을 시도하실 때는 꼭 캐처바가 있는 곳에서 또는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워리프팅의 목표는 가장 무겁게 한 번 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한 번을 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볼륨을 쌓아요. 보조 운동도 정말 많이 하고 이것들이 대회에 나가서 한 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대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한계를 뚫고 멋있게 딱 한 번 들어 올리는 그 모습 그것만 보고 그냥 무겁게만 들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워리프팅은 절대 잘못된 자세로 무겁게 드는 운동은 절대 아니고요. 운동을 했을 때 아프면 안 되고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들어 올리는 게 파워리프팅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리프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난식으로 리프팅 하는 사람은 다 돼지다 막 이러는데 사실 무제한급이나 100kg 플러스 이제 보면은 다 근육이거든요. 엄청 단단하고 그분들은 지방량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근육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체중이 많이 나가야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파워리프팅에서는 윌크스 포인트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이게 체중 대비 중량 3대 한 700 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 근데 500 치는 사람이 있는데 체중이 엄청 적어요. 그러면 체중 대비 중량이 경량급인 분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윌크스 포인트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더 센 거죠. 절대적으로 보이는 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중량을 더 많이 칠 수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만큼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제품 나오면 우리 회사 거니까 제가 제일 먼저 접하고 되게 잘 알고 있고 다양한 닭가슴살 같은 거 먹어보고 선수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저는 되게 즐겁단 말이에요. 제가 또 뭔가를 회사에서 이렇게 하게 될지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즐거웠고 이걸 보시는 근질이 분들도 개근지닷컴 팀이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킹닷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파워리프팅 워크아웃 진행한 김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